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 7.4 규모 지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탱크 이탈, 차량용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앞에 바닷강진 발생, 이게 3월 17일 날 발생한 건데 규모가 7.4이고 진원 깊이가 57km, 그렇게 깊진 않죠. 그래서 이번에도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후쿠시마 원전이 깨졌던 제1원전이 다시 영향을 받아서 지금 원전의 오염수 탱크까지 이탈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탱크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움직이면서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고, 도쿄전력에서는 지금 균열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균열이 없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오염수 배출을 더욱더 가속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측면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용을 시작을 해볼게요. 16일 날 일본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죠. 이번 지진은 현지 시간 16일 오후 11시 34분 그리고 36분 이 두 차례 연달에 발생을 했으며 지진 규모는 각각 6.1,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길 뻔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입장이죠.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인 오염수를 포함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 중 한 기가 지진의 영향으로 원래 있던 자리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다라고 교도통신은 17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오염수를 묻고 있었던 오염 탱크가 하나가 큰 게 있는데 이것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지대도 박혀져 있었었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지대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죠. 지금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을 마친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탱크 4기에서도 위치 이동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5기죠.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중 1기, 그리고 방사능 제거 물질을 마친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 4기, 그래서 총 5기의 위치 이동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도쿄전력이 실시하는 방사능 물질 제거 작업으로는 삼중수소, 트리늄이 걸러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방사능 제거 작업을 했다 한 이러한 것들도 지금 바다에 들어가게 되면 이게 생태계 교란까지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도쿄전력은 위치 이동을 확인된 탱크에서 누수가 없었으며 오염수를 보관하는 다른 탱크 수위 변화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에 사용 후 핵 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의 냉각이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어요. 요미우리 신문은 17일 새벽에 이 수조와 연결되는 탱크에서 이상이 발견이 되어서 도쿄전력이 물의 순환을 중단을 시켰다가 안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냉각을 재개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냉각은 약 7시간 반 동안 중단이 되었었죠. 그래서 노심까지 이게 물이 내려오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리고 65도 이상으로 끌어오르게 되면 노심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사실이죠. 이 수조에서 연료봉이 무려 615개나 들어있는 상황. 도쿄전력은 냉각이 멈춰도 수원의 관리상 제한치인 65도로 상승한 일은 없다라고 밝히면서 연료의 안정성이 유지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심을 계속하죠. 도쿄전력이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꼭 믿어야 되느냐라는 측면까지 생각을 하면 조금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여러 곳에서도 진도 6강 그리고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관측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일본 기상청이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의 세기를 구분하는
10가지 진도 계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센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도 6관과 같은 경우는 사람이 기어서야만이 이동할 수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튕겨나가는 일도 종종 생기는 수준의 흔들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강한 진도가 지금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내진성이 약한 목조 건물은 기울어지거나 쓰러진 일이 많고 땅이 갈라지거나 그리고 대규모 산사태 및 산이 붕괴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배출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는 중국 전문가의 우려가 지금 나왔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저장 탱크는 대부분 지하에 매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 후에 누출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 후쿠시마 원전의 저장 탱크 누출이 관찰되었다고 그는 주장하고 있죠. 후쿠시마 원전 측은 지난해 2021년 12월 지금 오염수 자체를 해저 터널을 건설을 해서 바다로 방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 일본은 터널 건설을 마치는 즉시 지금 원래는 2023년 봄에 방류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빨리 만들어진다면 더 일찍 방류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는 2013년 이래로 여러 차례 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 내 교도통신도 저장 탱크의 누출이 지진 그리고 노후화된 시설 때문이라고 지난해 5월달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일본이 주장한 바대로 오염수 탱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이번 저장 탱크 자체가 지진과 노후화된 시설 때문에 누출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이번 지진도 상당히 강한 지진인데 그리고 이 탱크까지 움직일 만한 지진인데 이게 문제가 없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가동 중단, 차량용 반도체 문제 더 심각해져입니다. 이번 지진의 여파로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르네사스 반도체 공장 3곳의 생산이 중단되었죠. 르네사스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중 하나. 2019년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IDT를 60억 달러에 인수한 회사가 르네사스 반도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르네사스는 반도체 공장 2곳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으며 또 다른 공장에서는 생산의 일부를 중단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장 3곳의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반도체 생산의 특성상 한번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모든 작업들을 다 폐기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한 적어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의 생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전 세계로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바라키현 낙하 공장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가동이 멈추면 재가동을 하는데 짧게는 수일, 그리고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제품의 수율, 양품 비율을 위해서 설정해놓은 수치들을 다시 조정을 해야 되고 제작하던 반도체 원판 역시 전량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세계 차량용 반도체 3위권인 지금 르네사스가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르네사스가 언제 생산을 재개할지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근처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탱크까지 움직일 정도로 오염수를 지금 취급하고 있는 탱크가 움직일 정도로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것이 일본 내에서 더 빨리 오염수를 배출시켜야 되는 당위성까지 내포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르네사스 반도체가 이 근처에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 자체가 거의 대부분 셧다운
됐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까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